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를 발급받는 방법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등의 브라우저 이용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이유로 예전보다는 좀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수업 진행할 내용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본 또는 등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인터넷 발급이라고 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검색창에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쓰시다 보면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해서 쓰시다 보면 관련 검색어로 뭐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등의 추천 검색어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 주셔도 되고요. 해당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이 바로 예전에는 민원24라고 하는 사이트였는데 최근에는 정부24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 민원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24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주시고, 자, 저는 엣지라고 하는 거 이용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 정부24라고 써주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만 정부24 또는 이름이 길더라도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우선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셔서 발급받는 방법들 참고를 해 보셔도 되겠고요. 정부24 또는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하셔서 정부24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 클릭. 자, 해당 글자를 클릭 선택해 주신 다음 우선은 정부24 뭐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안내 페이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 메시지 확인 안 하시면 또 서류 발급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서류 발급 기간에 잠깐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인 거니까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부24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와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에 있기는 해요. 자주 찾는 서비스 중에 있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민원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이 검색창에다가 직접 서비스명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색창에다 클릭하셔서 가족 이렇게 쓰시다 보면 가족 쓰니까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내용도 쭉 나오네요.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렇게 신청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이 알림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민원 서비스 검색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자, 그 중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실 때, 이 민원 서류를 신청을 해주실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또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안내 메시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는 초본을 발급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이나 또는 방문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 시간 내 3시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소요 시간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즉시 처리가 되긴 하지만 혹시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니까 이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발급 수수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방문해서 발급했을 경우는 네, 한 통에 400원 그리고 이해관계 등초본 교부는 500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는 수수료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았을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비서류라고 하는 게 화면 하단 참고해서 보게 되면 구비서류가 있으니까 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문제는 여기 온라인상에선 대리인이 신청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해 주는 방법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신청 작성 예시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어떤 식으로 발급을 받으면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리고 발급 형태 발급 또는 발급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라든지 또는 세대 정보에 대해서 다 나오게끔 해도 되고 또는 원치 않으시면 가려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출력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거다라고 하신다면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프린터기라고 하는 거. 프린터기가 없을 경우는 인쇄하는 기기가 없을 경우는 발급이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수령 방법까지 선택해 주시면 발급이 완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초본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그리고 발급 대상자 본인만 할 건지 또는 다른 세대원도 정보를 표시할 건지 그리고 발급할 때 보여지는 정보도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할 건지 또는 주민번호의 뒷자리라든지 과거 주소는 안 보이게끔 해서 처리할 건지를 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라인 발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뉴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도 또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발급 받기 전에 어떤 식으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는 초본을 발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청 작성 예시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청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정보로 해당 민원에 대한 안내 내용들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처리 기간에 대해서 시, 군, 구청이나 또는 읍면, 동을 기준으로 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반드시 본인 신분증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경우는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민원 서류 발급 시 확인 내용들 확인 내용
발급시 유의사항 확인해 주셔야지 되겠고, 추가로 신청 작성 예시 클릭해 주시면 네, 인터넷 발급 방법 소개됩니다. 요거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따로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와 있게 되는데, 간혹 이렇게 서류를 발급해 주시는 과정에서는 보안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시거나, 네, 그리고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거, 네, 공인인증서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구비를 해주셔야지만,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만 서류가 발급이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용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청하기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신청하기. 우선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먼저 확인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 이런 민원 서류를 많이 발급받는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 회원으로 신청해 주시는 게 편하고요. 따로 회원가입 안 돼 있어요. 또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비회원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자, 보안 프로그램 추가로 설치라는 얘기 없으면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보안 프로그램 추가 설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경우는 이 추가 설치를 먼저 하고 앞에 이 작업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화면으로 잠시 빠져나가서 신청하기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내용 관련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로그인 여부 회원 여부 물어봅니다. 로그인 방법 선택. 네. 비회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회원 신청하기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라고 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동의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목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려서 보시다면 이용 동의해야 되는 항목이 하나,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항목을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민원 서류 발급받으려고 하는 그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작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이용정보 동의해 주시고 항목별 동의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신청자 정보 입력. 자, 이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 표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해당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별표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넣어주셔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 여기 휴대폰 번호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또는 문자 수신 여부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 내 이름이 홍길동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6자리 그리고 뒤에 7자리. 네, 뒷자리는 보통 이렇게 감춰지는 형태로, 숨겨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랑 그 다음에 SMS 수신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 안 했다라고 한다면 뭐 아니요 상태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보안 문자 번호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아래 입력란에다 클릭하셔서 화면상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를 써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번호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다른 숫자를 바꿔주시고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제가 문자를 아직 입력을 안 했더니 확인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보안 프로그램 호출 불러오게 돼요.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데 네, 별표 표시된 표시 항목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본인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잠시 확인 단추와 함께 지금 이제 개인정보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 화면이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조금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제가 사진 준비해 놓은 걸로 해서 대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공인인증서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공동인증서라고 하는 과거에 썼던 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하라고 하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돼요. 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 디스크를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이렇게 이름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름 선택해 주신 다음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와 있는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자의 암호, 인증서 암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화면 중간에 처리 중 작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처리 중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창으로 로그인. 자, 공인인증서 창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리, 발급 처리 진행이 되는데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되세요. 생각보다 빨리 길어야 한 10초, 15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당 메시지 창이 있던 부분에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창을 잠시 닫고 이렇게 발급이 완료가 됐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런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본인 신청하게 해주시고, 네, 발급자 주소지 및, 네, 앞서 서류 작성해 주셔야 되는 그 서류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급자의 주소지 및 발급 정보 선택 해주시고, 확인 또는 선택 해주시고, 신청하기 클릭 해주시면, 네, 본인 확인창, 로그인 창 나타나게 되고요. 발급 처리 진행된 다음 발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네, 해당 이미지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 문서를 사용을 할 거면 문서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서 출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메뉴 단추 나타나니까 해당 단추를 클릭하셔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통해서 서류를 발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신청 내역 목록에서 문서 출력 클릭해서 인쇄를 해주시면 집에서도 등본이나 또는 촉본 등의 민원 서류들은 어렵지 않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잠시 창을 닫았다가, 네, 다시 한번 이 순서들 좀 보여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실행해 주시고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정부24라고 써주신 다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해당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실 때는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한데요. 회원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눌러주신 다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용 동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민원 서류 발급할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보안 문자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신청하기가 아니라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보여지는 요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와 발급 형태, 발급자의 주소지 및 발급 형태 확인해 주시고 신청하기 클릭 해주시게 되면 공인인증서라고 되어 있는 작업창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정보가 확인이 완료가 되면 발급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서류 발급해주는 메시지창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문서 출력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해 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즘처럼 외출이 조금 불편하실 때, 그리고 집에 또 프린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서류들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필요하실 때 또는 연습 삼아서 한번 출력해 보시는 것도, 서류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